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노동계는 동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대한경제연구소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988년이죠. 예.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31년이 됐는데 예. 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 구조,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이제 바뀌는데요. 하나는 매년 이제 최저임금 결정할 때마다 뉴스에 보도되는 게 노사 공익위원회 이렇게 9명씩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 한쪽은 무조건 튀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주로 이제 사측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래서 공익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대충 뭐 어느 정도 올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한쪽은 소외되고 배제된다라는 네.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있냐 보면은 대체로 이 노사가 갖고 오는 안을 보면 노 쪽은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쪽은 거의 50% 이상 올려달라 그러고 네. 줘야 되는 입장은 동결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최저임금의 구간을 이미 설정해보자. 그래서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걸 먼저 만들어서 네. 그 최종 결정위원회에다가 요 정도 구간 내에서 협의해 주십시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공익위원 쪽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게 너무 경영진 쪽에서만 참여한다. 경영자 쪽,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런 쪽에서 많다. 그래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이 공익위원 쪽에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그간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대거 반영해서 구성원들 좀 바꾸자. 이렇게 두 가지의 큰 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네, 공익위원 말씀하셨는데 예. 기존의 공익위원들 가운데 경영자 측의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았지만 예. 친정부 성향, 친정부 그렇죠. 편향적인 뭐 그런 인사들도 예.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게 정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공익위원이 네. 정부가 좀 진보 정부면 이제 노동계 쪽 인사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정부가 좀 친기업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말씀하신 거는 경영진 쪽에 이제 그 공익위원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좀 바꿔보자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그냥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개편안에 안으로 나온 걸 보면 공익위원 7명을 만약에 지정을 하는 안으로 된다면 정부가 4분을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3분을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안으로 보면은 노사정이 5분씩 이 공익위원을 추천한 다음에 노와 사가 마음에 안 드는 위원을 4명씩 배제를 시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7분이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안도 나왔는데 그게 노사 순차 배제권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배제하는 건데 지금 지방환노위의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있다고 보는 게 그러면 정말로 이 경영진 쪽 그리고 노동계 쪽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다 빠지고 대체로 무색무취한 분들이 무난한 분들이 참여할 그래서 수 이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글쎄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조정이 돼야 될 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 개편안의 핵심인데 그런데 노사 양측이 다 뭐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일단 노동계 쪽에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가 워낙에 2년 동안 뭐 이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영진 쪽에서 29% 이상 올렸기 때문에 이거 속도 조절했는데 계속 주장하니까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체제를 바꾸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내년 그 최저임금 결정할 때 속도 조절을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노동계 쪽 입장이고 특별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29% 이상 올려놓고서 이런 거 해봐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손을 봐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역별, 업종별로 이 최저임금을 좀 차등 적용해달라는 주장을 관철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서 뭐 노조 측에서 여러 가지로 그 뭐 상황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고용 수준과
뭐 경제 상황,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기업의 지급 능력 뭐 이런 기준들이 포함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그 노동계 측에서 갖고 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한 경우에 50% 이상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동결 뭐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 조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지불 능력, 지금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이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여론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지급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객관적인 경제 지표들을 좀 이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많이 참고해서 1년 12달 계속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노동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심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구간설정위원회를 9명의 전문가로 노사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구간설정위원회 자체가 옥상옥 아니냐 이런 분석 뭐 비판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사정이 지금 현재 정부 안으로 보면 구간설정위원회 자체를 5명씩 추천을 해놓고서 그럼 15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5명 중에 9명을 이제 남긴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배제 원칙을 이제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 위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정부의 의지가 거의 100% 반영되는 구간 설정을 해서 최종 결정위원회에 올리고 결정위원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입김이 센 인사들이 주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뭐하러 옥상옥을 만들면서 이 두 가지 단계를 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전문가 그룹이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안을 주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과연 이 위원회 제도라는 게 이런 체제로 가면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하고 무슨 차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서로 의견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제대로 뭐 확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글쎄 주휴수당도 그렇고요. 또 경영진에서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 이건 대부분 이제 뭐 중견기업 이상에서 주장을 합니다만은 탄력근로 근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현행 3개월짜리를 정부 여당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경영진 측에서는 계속해서 1년으로 지금 늘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휴수당의 어떤 사실 현행법상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거든요. 현행법상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것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별화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아마 내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해서 잦아들기가 좀 힘든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부가 지금 안으로 내놨는데 이걸 결정하기 전까지는 국회라든지 전문가 그룹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동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